그때 세상을 떠난 300여 명의 승객들 대부분 뭐 어린 학생들이었고 또 생중계로 그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만 본 우리 국민들 4월 16일은 5년이 지났지만 참 쉽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세월호 기억식이라고 추모식을 기억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끝났습니까 지금? 3시부터인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네. 이 시간상 끝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그 학교에 있던 학생들과 교사들 뭐 이렇게 희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가 참석을 했고 네. 그래서 좀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은 얼마 전에 몇 시간 한 1시간 전쯤 들어온 영상이랍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추도사를 읽은 다음에 이제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추도사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제 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 표명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좀 정부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안산에서 잘못과 실수. 잠깐 들어볼까요?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너희를 아프게 했던 일들만 떠오르는 이유는 너희를 다시 만나 용서를 빈다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 지금 내가 쓴 글 잘 듣고 있지? 무능력했던 어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먼 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게. 우리도 잊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우리를 기억해줘. 마지막으로 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이란 벽에 갇힌 진실은 물처럼 잔잔하고 고요해 보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벽에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 조용히 세상을 향해 흘러나오고 있다. 5년이 지난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성인이 된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기까지입니까? 네. 또 들어오는 영상이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고 생명 존중을 절대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추도식이 아닌 기억식,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기억식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억식은 유은혜 부총리, 장훈 가족협의회 위원장의 추도사, 기억 편지 낭송, 기억 합창 순서대로 진행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날 잊지 말라는 의미로 참사 당일 사고 직전에 침몰 직전에 희생 학생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어라 한 부분. 네. 지금 그 당시에 그 선내 방송으로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통제에 따르고 어떤 그 상황의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우리가 구조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또 선내 방송이 그런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건 작동하지 않았고 네. 그대로 이제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이 사회에 있는 어떤
것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다음부터는 사고가 일어나면 빨리 나 한 사람의 생존부터 빨리 모색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3시간의 구조가 가능한 시간 동안 앞서 박범계 의원이 지적했듯이 누군가 한 명 퇴선 명령을 내렸으면 아쉽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가 침몰하기 3분 전부터 DVR 영상 기록 장치가 멈춰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침몰 3분 전에 뭐 고장이 나서 멈췄거나 아니면 누군가 지운 겁니다.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일단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 말고 지난주까지 의혹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에 이제 세월호가 완전히 기울어졌는데요. 그 전에 3분 동안의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이제 64개의 CCTV가 있었는데 이 CCTV를 모아놓은 것이 DVR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 3분의 영상이 없는가 이게 첫 번째 좀 거기에 궁금한 사고 것인데. 원인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녹화 장치에 달려있던 잠금 장치의 그 열쇠 구멍이 실제 해군이 이제 물속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이게 세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세로로. 근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에는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러는가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안쪽 걸쇠가 부러진 듯하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녹화 장치의 그 손잡이를 해군이 촬영을 했는데요. 촬영할 당시에 그 고무 패킹링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떨어져 있던 게 붙어 있는 건 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봤더니 원래 영상에 떨어져 있었는데 수거해서 봤더니 붙어 나중에 있었어요.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넘긴 DVR에는 고무 패킹이 붙어 있다는 것은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KBS 또 단독으로 특집이 또 한번 어제 있었죠, 사실은. 네, 그 부분 KBS가 이런 의혹을 더 짙게 만드는 몇 가지 팩트를 확인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해경에 그러니까 2014년 6월 22일 그러니까 사고 2달여 뒤에 DVR을 발견했을 당시에 수색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상 5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DVR 인양 영상은 26분과 8분짜리 2개였는데 모두 A 중사가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26분짜리 영상을 보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어딘가를 수색하는 장면만 있고 DVR에 영상 없습니다. DVR 찾는다는 영상인데 DVR 영상이 없는 겁니다. 8분짜리 영상도 볼까요? 중간쯤 DVR이 등장하는데 이미 수거를 해서 바지선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어디 있었는지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두 영상 어디에도 안내 데스크 쪽에서 DVR을 떼는 장면, 수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누가 그 장면을 뺀 거 아닌가? 아니면 공교롭게 그 장면만 안 찍힌 건가? 심지어 26분짜리 영상과 8분짜리 영상 잠수사가 낀 장갑 색깔이 달라서 다른 사람이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들어볼까요? 네, 장갑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레저용 두꺼운 그 검은 장갑을 끼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목장갑이 나오는 이 상황 자체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특조위는 8분짜리 영상만 A 중사가 찍은 실제 영상이고 나머지 26분짜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영상은 혹시 이게 관계없는 영상이 끼어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26분짜리 영상에는 아무 영상이 없습니다. 그죠? 네, 저 영상이 그러니까 수거하는 영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DVR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8분짜리 영상은 정작 거기에는 DVR이 나오는데 나오긴 이렇게 나오는데. 끌고 나오는 영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물 위로. 네. 그 영상이 있는데 정작 잠수는 30분 했는데 녹화는 또 8분밖에 안 됐어요. 그 DVR을 뭐 케이블에서 분리한다든지 네. 이런 그 수거 당시 직전의 그 상황은 이제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자, 30분 동안 잠수를 했으면 이 잠수사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찍어야 할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저 장면에서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걸 떼가지고 왔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장면은 빠지고 올라왔을 때부터 장면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 DVR 관련 의혹은 애초에 그 2014년도에도 이 사고 당시에도 유가족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해상 사고가 일어났고 배에 CCTV가 달려 있고 그 영상이 있으면 바로 또 인양을 해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DVR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4월 16일 날 났는데 이 DVR을 계속 인양하지 않고 있다가 유가족들이 요구를 하니까 네. 6월 22일에야 이제 인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유가족들이 그때도 이게 늑장 인양이 됐고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뭐 조작의 흔적이나 이런 영상의 어떤 문제가 네. 없다고 결론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구나 하고 좀 묻어놨던 이런 의혹이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KBS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세월호 특조위가 발표한 이 내용들 때문에 다시 이것은 재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네.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요. 인양해서 해경에 넘기잖아요. 그죠? 네, 갖고 올라와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근데 인수인계서 2개에 시간하고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2개를 올린 것도 아니고 하나를 올렸는데 그렇죠. 받은 사람도 다르고 준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죠? 이 DVR 인양 과정에서 작성된 2장의 인수인계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한 A 씨가 3층 안내 데스크에서 인수했다라는 그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22일 밤 23시 41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하나는 그 다음날 아침 한 7시 정도 이렇게 6시 받은 정도. 사람도 다릅니다. 그렇죠. 인계자가 다르고 DVR이 2개가 전달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네. 7시 5분에 지금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가 왜 2가지의 인수인계서가 존재하는가, 왜 시간이 다른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치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족들 또 생존자들 각각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는데 잠깐 화면 볼까요? 참사 당시에 밧줄을 타고 많은 사람을 구조했던 김동수 씨 기억하시죠? 네, 저도 생방송하면서 저분을 전화 연결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다른 아이들 더 구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오다 마라톤 하고 그 계시죠. 세월호에서 아직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수 씨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동수 씨가 세월호에서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빠져나오는데 그만하라고 하는데 뭐 그만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방비랑 같아. 어디가? 우리들은 고속도로에 앉았지. 그것도 혼자서. 각자 맡은 캐릭터가 다 자기 아이들 이야기거든요. 잊히지 않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가족 부모님들은 그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또 치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고 싶어도 더 안을 수 없는 아이들을 표현한 거고요. 네. 가슴 아픈 작품들이 많더군요. 네.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특히 뭐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이 국회에서 처리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심리치료에 관한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이 치료기관에서 심리치료 이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유가족들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났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과 이 처벌 이런 것들이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설득도 하고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금은 일정 부분 이제 심리치료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이제 전시의 그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일환으로 어떤 진행되는 활동 중에 하나겠죠. 네. 희생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저 사람들은 돈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자꾸 회상하게 돼요. 처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아이들이 효도를 하고 갔다. 안산은 못 사는 동네라서 아이들이 효도를 하고 갔다. 이런 저기도 있고 어떤 분은 피켓을 차고 가시는 분도 있고 막 침 뱉는 분도 있었고 니네는 시체 장사다.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이를 보내고 눈에 소중한 그런 아이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돈이라는 것과 사람의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을 잃은 사람들한테 그런 돈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매일 병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는 건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물론 일각이겠지만 희생자들 가족들에게 저렇게 혐오적인
퇴행적인 발언들이 아직도 나옵니다. 오늘 그 실검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어떤 그 당의 네. 당협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이게 진정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저것도 있나요? 이준석 선장이 사죄하는 편지를 보냈다는데 혹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이 되나요? 네. 네, 자, 그 구속돼 있는 수감 생활하고 있는 선장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 이제 지금 살인죄 때문에 기소돼서 무기징역이 확정 판결이 난 상태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단체 측에서 이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 선장의 증언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편지 형식으로 접촉을 한 것인데요. 네. 그동안은 뭐 편지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편지를 통해서 뭐 죄송하다, 네. 자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편지에 써서 이제 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나도 고통스럽다. 그렇습니다. 좀 상황이 더 진전이 된다라면 당시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저 편지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진술이 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이야기 마저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이에요. 그날에 여전히 살고 있고요. 왜 이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정말 황망하게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그 진실만은 꼭 알아야 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라고, 그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에 묻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를 편하게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서 가슴에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에